아주 조용한 곳에 비어있는 집이 한 채 있어. 너희 둘만의 신혼생활하기엔 아주 왔다요 왔다. 딱 5천만 원만 받겠다. 너희들 줄 전세금 5천만 원을 미리 다오. 네? 똑똑히 기억해.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간에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빚이 네 빚이나 다름없는 게야. 가족이라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빚이 네 빚이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하니 그리 아세요. 일단 구독하시고요. 끝까지 다 보신 후 재미가 없다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올 12월 날 잡았습니다. 남들처럼 결혼 준비 중에 결혼을 다시 생각 중입니다. 저는 제가 모은 돈 5천만 원에 엄마가 해주는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이 있습니다. 남친은 지금껏 지네 집안 뒷바라지 하느라 2천만 원 모은 게 다고요. 남친 형편을 들여다보면 집에 손 벌릴 상황도 안 되고 또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면 보증금의 대부분을 제 명의로 얻으니 당연히 제 명의로 전세를 얻고 혼수도 간소하게 시작하자 했습니다. 신혼집 이야기만 꺼내면 남친이 그 신혼집은 따로 계획 세우지 말자고 자꾸 회피했어요. 그렇게 질질 끌다가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우리 신혼집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그래. 결혼식 준비에 뭐해 고생이 많다. 우리가 개고기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도와줄 텐데 요즘 장사가 영 탐탁치가 않아. 아,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말이다. 우리가 너희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를 덜어주려 한다. 네? 걱정거리요? 그래. 너희 신혼집 결혼할 때 신혼집 문제로 골머리를 썩다가 파혼하는 경우가 허다해. 너희는 신혼집 문제는 걱정 말거라. 아주 조용한 곳에 비어있는 집이 한 채 있어. 너희 둘만의 신혼생활하기엔 아주 왔다요 왔다. 남친 어머니가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답니다. 제가 남친 집 형편을 아는데 비어있는 집이 또 하나 있다고 하니 좀 의아하더라고요. 남친 집은 20년 된 오래되고 딱 봐도 무너질 것 같은 허름한 단독주택입니다. 집이 따로 한 채 있다니 그럼 그 집에서 살지 왜 이리 오래되고 노후된 집에서 살까 하고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어있는 집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전세 5천에 들어와 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여. 너희가 공짜로 들어와 살게 할 수는 없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천. 딱 5천만 원만 받겠다. 전세 보증금 5천에 너희 신혼집 하거라. 네? 전세 5천이요? 그래. 물론 공짜로 들어와 살게 할 수도 있단다. 하지만 공짜로 들어와 살면 너희들 돈을 못 모아. 전세 보증금 형태로 5천 정도 묻어두면 너희들 나중에 나갈 때 그 5천만 원 챙겨 나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현명한 처사냐.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거 너도 알지? 그리고 구한다 해도 5천짜리 전세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단다. 그러니 너희는 복 터진겨. 요즘 전세가 거의 없고 있어도 1억 미만으로는 전세 구하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 만약 집만 제 마음에 든다면 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그렇게 남친 부모님과 식사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친에게 물었어요. 오빠, 그 한 채 있다는 집 어디야?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응? 나 궁금해. 우리 신혼집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너무 궁금해. 그거 다음에. 우리 한번 가보자. 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 지금 집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조급해 할 필요 없잖아. 급한 일도 산적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 알겠어. 일단 집은 해결되었으니 차근차근 다른 거 준비하고 순리대로 해결해 나가자. 남친이 뭔가 대답을 회피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따로 한 채 있다는 집에 먼저 가봐도 되냐고 하니 지금 준비할 게 많은데 집은 해결됐으니 일단 다른 급한 거 먼저 다 준비하고 집은 차근차근 보자고 했고 그때 기분이 너무 상해버렸어요. 여자가 결혼하며 신혼집에 대한 기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에게 공통점일 거예요. 저는 신혼집을 정말 예쁘게 꾸며놓고 살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이미 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이라 생각한 것은 그나마 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 정도는 되는 집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집인데 전세 보증금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신혼집 이야기 오가고 난 이후부터 정말 집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빨리 막 꾸미고 싶고 거기에 맞는 가전제품도 드리고 싶고 자꾸 신혼집 문제를 뒤로 미루는 남친에게 집 빨리 보여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나 옛날부터 신혼집 이쁘게 꾸미고 사는 게 내 소원이었어. 그만큼 우리 신혼집은 내게 큰 의미이고 지금 신혼집 정해진 마당에 못 볼 이유는 없다 생각해.
오빠가 자꾸 이렇게 신혼집에 대해 회피한다면 나 이 결혼할 수 없어. 아, 응. 아직 준비가 다 안 되었는데. 준비? 집을 무슨 준비를 해? 집 꾸미는 건 내가 손수하고 싶다 했잖아. 제가 강하게 나오니 마지못해 입을 여는데 아직 완벽히 준비는 안 되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괜찮다고 주변도 조용하고 해서 우리 둘만 살기에는 정말 딱이라며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싸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친하고 그 집으로 갔어요. 오, 오빠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살 집으로 가는 거 맞아? 아, 조금 한적한 곳이야. 내가 원래 복잡한 곳 많이 싫어하는 거 알잖아. 거의 다 왔어. 남친 아버지가 개고기를 파세요. 연애 초기 땐 건강원 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신탕집에 개고기를 대주는 일을 하셨고 거짓말 한 일로 저와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남친 차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더니 논밭이 펼쳐진 어디론가 향했고 그마저도 더 들어가 논밭도 사라지고 산속 비슷한 곳으로 비포장 도로를 좀 들어가니 철조망 같은 곳에 잔뜩 무섭게 생긴 개들만 드글드글한 곳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뭐야 오빠 무서워. 여기가 어디야? 걱정 마, 안전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 무서웠어요. 차 세운 공터와 개들 사이에 거리는 좀 있었는데 덩치도 크고 꼭 우리를 뛰쳐나와 저에게 달려들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오솔길같이 난 풀숲으로 남친을 따라갔더니 컨테이너 2동을 합쳐놓은 창고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다 온 거야? 여기야. 여기 집이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집은 안 보이는데. 오빠 잘 찾아온 거 맞아? 여기 집이 어디 있어? 여기 집이 어디 있냐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제일 처음 내뱉은 말이 저거예요. 그랬더니 남친이 하는 말이 저기가 집이야. 허, 지금은 저래도 리모델링하고 주변 땅 정리 좀 하면 근사할걸. 저기에 전기랑 물은 나와? 아, 저기 원래 우리 아빠가 사육장 와서 밥 주고 하루 자고 가는 곳인데 매일 생수병 사다 가셔. 그런데 어떻게 신혼집을 차려? 걱정 마, 전기공사랑 수도공사 하면 전기랑 수도 쓸 수 있고 리모델링으로 안에 도배 새로 하고 이것저것 하면 마당 딸린 멋진 신혼집으로 재탄생할 거야.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한 거야. 그리고 주변에 집도 없어서 신혼인 우리 둘만 살기엔 정말 안성맞춤이야. 최고지. 어때? 남친 아버지가 개들 밥 주고 뭐 그런 거로 거기를 가면 하루씩 자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를 수도랑 전기공사하고 둘이 살 수 있게 할 거라고. 거기를 전세 5천만 원 전세로 들어오랍니다. 네 눈엔 저게 창고지 집으로 보이냐? 저 창고를 신혼집으로 쓰라는 것도 모자라서 전세로 들어가라고. 그것도 5천만 원이나? 너는 여기가 사람 사는 곳으로 보여? 저기 개 짖는 소리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 혹시 개 도살장도 있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 또 숨기는 거 없어? 걱정 마, 여기 도살장은 없어. 여기서 팔리는 애들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잡아. 걱정 마, 더 놀라게 해줄까? 여기 이 땅 우리 집 거야. 이 부지가 우리 집 거야. 기겁을 했어요. 저 단 한 번도 남친 집 개고기 장사하는 걸로 태클 걸거나 욕한 적 없어요. 직업에 귀천 없고 그 일로 남친도 키우고 먹여 살린 거라 전혀 나쁘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 거기서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어요. 창고같이 생긴 저곳을 신혼집이라고 그동안 기대하며 혼자 어떻게 꾸밀지 부풀어 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서요. 남친은 삐쭉삐쭉대며 그래도 이 땅 부지가 자기네 집 명의 땅이라고 빨리 그냥 가자고 했어요. 만약에 거기가 도심이나 시내 쪽에 있었다면 저 혼자 택시나 버스 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산 같은 곳이고 내려가는 길에 무섭게 생긴 개들이 너무 많아 혼자 갈 수는 없고 남친한테 그냥 빨리 여기서 달아나고 싶다 했어요. 개 짖는 소리 뒤로 하고 택시 정류장 있는 곳 보자마자 내려서 혼자 택시 타고 왔어요. 며칠 후에 남친이 그 이야기를 지네 엄마한테 했는지 저를 초대했는데 안 갔어요. 도저히 그 얼굴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는 그래, 호구한테 이야기 들었다. 그 집 보고 왔다며. 네. 너도 그 넓은 부지 보았을 게다. 그 땅 사고 뭐 한다고 대출을 좀 받은 게 있어. 요즘 개장사도 안 되고 해서 매달 대출금 이자 갚는 게 힘든데 너희가 거기 전세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냐?
그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 갚고 너희는 집 걱정 없고 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냐? 가재치고 도랑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와탕쿠나야. 그 땅 사고 뭐 한다고 대출 받은 게 있는데 매달 너무 힘드시다고. 저희 전세금 5천만 원으로 대출금을 갚아야겠대요. 진짜 살다 이런 거지 같은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싫다고 말한 상태고 남친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한다면 결혼 허락을 못 해준다고 하셨다네요. 남친도 제 편에 서서 제 편 들어줄 줄 알았더니 매일같이 엄마한테 당해서인지 저더러 똑같이 말하네요. 우리 애 낳을 때까지만 1, 2년만 우리 엄마 뜻대로 하자. 거기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주변 가꾸고 전기공사하고 도배장판 하면 그럴듯해. 요즘 전세 구하기 힘들고 전세도 많이 올라서 우리 입맛에 맞는 집 구하기 힘들 거야. 거기 신혼집 차리면 그 땅 나중에 우리 땅 될 건데 먼 미래를 위해 조금만 참아보자. 진짜 살다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처음 겪어봐요. 지금 며칠째 집 밖으로 안 나가고 혼자 울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냐며 둘이 싸웠냐며 계속 물어보는데 걔 사육장 컨테이너에 신혼집 차리라 한다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등본 떼보니 불법이고 단속 나오면 벌금 물어야 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벌금도 우리가 물러야 하고 5천만 원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요. 남친 말대로 1, 2년 산다고 해서 나중에 나갈 때 5천만 원 다시 돌려주실 리도 없고 집 문제만큼은 제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곤 주말에 싸우고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항상 싸우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화해하고 했거든요. 요번에도 제가 져주길 바라나 본데 저는 지금 서서히 마음 정리 중입니다. 결혼 준비하며 파혼한 친구가 있는데 남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2년 연애하며 싸운 적도 있지만 성격도 좋고 무난하게 잘 살겠구나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찌 됐든 집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결혼 진행하고픈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다. 남친 어머니 한번 겪어보니 자신이 없네요. 제가 잘 판단한 거겠죠? 위로 좀 해주세요. 후기, 개 사육장 컨테이너 살라던 글 기억나시나요? 좋은 일도 아니고 글 남길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업무도 일찍 끝냈고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글 남겨요. 글 올린 지도 일주일이 됐네요. 저번 주 주말부터 남친은 아니 이젠 전 남친이네요. 연락 한 통 없었고요. 오히려 저는 연락 없어서 마음 정리하기 편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했었는데 어제 아침에 거의 열흘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해봤나? 무슨 생각을 해? 미쳤어? 그 집 말이야. 우리 신혼집. 그게 집이야. 걔 사육장 창고지. 난 거기서 절대 못 살아. 그래. 그럼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 엄마랑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우리 헤어졌는데 오빠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볼 이유 없는데 내가 왜 만나? 그 문제는 둘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엄마는 이 상황을 모르니 일단 저녁에 만나. 저녁에 본인 엄마랑 셋이 저녁 먹자고요. 진짜 만나기 싫었는데 퇴근 시간쯤 회사 앞에서 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밥 먹으러 갔고 그 와중에 일식 드시고 싶으시답니다. 어쨌든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찌 그 집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구나. 거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딱 5천인데 매달 이자에 원금에 못 살겠구나. 너희들 줄 전세금 5천만 원을 미리 다오. 네? 어차피 너도 그 집을 본 이상 나중으로 더 미룰 이유가 뭐가 있냐. 어차피 줄 거 미리 다오. 그래 우리 신혼집 전세보증금 5천만 원 미리 들여놓자. 어차피 줄 거잖아. 뭐? 난 그 집 결정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들여? 오빠 돈으로 들여.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아, 내가 하기로 한 2천만 원 대출 승인 거절당했어. 뭐? 그 돈마저 대출이었니? 애금 어쩌냐. 일이 이렇게 된 거. 그러니 원래 하기로 했던 예단 예물 이딴 거 내가 다 생략해 줄 테니 너희 살 세간살이랑 거기 리모델링 공사비만 부담하거라. 어떠냐? 요즘 이런 시댁이 어딨냐? 뭐라고요? 리모델링 공사비? 다 먹어갈 때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대요. 담보대출금 때문에 많이 힘드니 그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조금 빨리 달라고. 그리고 들어보니 그놈 해온다는 2천만 원도 대출이더군요. 한도가 2천만 원이 나왔는데 결론은 그것마저 승인 거절됐답니다.
어쨌든 그리 됐으니 원래 받기로 했던 예단과 예물은 다 생략하고 우리가 살 세간살이만 마련하고 공사 비용만 부담하라고 선심 쓰듯 말하시네요. 끝까지 다 못 듣겠어서 결혼 못하겠다 했어요. 그러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결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무예야? 왜? 컨테이너라서 살림 살기엔 좀 그렇냐? 으잉! 컨테이너가 어때서? 네, 전 싫습니다. 그래. 컨테이너는 좀 그렇겠지. 그럼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터. 남는 방이 하나 있긴 한데. 그래, 우리 집 들어와서 살 거라. 그렇게 3, 4년 둘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빚 다 갚고 나면 친명에 너희한테 넘겨줄게. 어머님, 컨테이너 들어가 사는 것도 싫고 어머님 댁 들어가 사는 것도 싫습니다. 이 결혼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결혼 안 하기로 했다고요. 무예야! 남들은 몇십 년 고생해서 내 집 장만하는데 시댁에서 집 해주겠다면 땡 잡은 거지. 컨테이너든 판자집이든 비 피하고 등 붙이고 누울 곳만 있으면 되는 거거늘 고작 그딴 이유로 결혼을 파토낸다 이거냐? 100번 양보해서 그럼 방 하나를 내어주겠다고 하지 않냐? 대신 우리 집 빚을 둘이 열심히 일해서 갚고 나면 그게 사육장 땅 명의를 너희 준다니깐. 왜 이리 고집을 피우고 난리 부르스를 떠는 게야? 이게 파운 이유가 되는가 이 말이야?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문이 막히대요. 어찌 사람의 머리에서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여태껏 잘못 살아온 건가 싶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대꾸 못하고 얼어있으니 헛소리를 계속 내뱉네요. 이 세상에 말이야. 자식 위하는 건 부모뿐이라고. 우리 덕에 너희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집착만 하는 거니 고마워하거라. 이제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이 돈이 내 돈이고 내 빚이 네 빚이나 다름없다. 똑똑히 기억해.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간에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빚이 네 빚이나 다름없는 게야.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저희 헤어지기로 했는데 오빠한테 말씀 못 들으셨어요? 그 집 이야기랑 결혼 이야기는 우리끼리 다 끝난 이야기고 오늘 이 자림 모르고 나오신 듯하니 제가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할게요. 저는 그런 게 사육장 컨테이너를 신혼집으로 쓸 생각 추호도 없고요. 가족이라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빚이 네 빚이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하니 그리 아세요. 이제 이 결혼도 끝났으니 개 사육장에서 신혼살이 하며 개밥 잘 주는 이쁜 며느리 구하시고 어머님 빚이든 아드님 빚이든 네 돈 내 돈 안 따지는 그런 여자 들여서 빚 다 갚으시고 그 잘난 땅 잘 팔아서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 밥값은 제 것만 계산할 테니 아주머님이랑 아드님 밥값은 그쪽이 계산하고 가세요. 우리끼리 다시 얘기하자니까 왜 그래? 너도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니까 그리 알고 저 멀리 꺼져.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어서 제 밥값만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놈은 그 이후로 카톡, 전화 장난 아니고 지금 다 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상황 정리해보니 그 집은 5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고요. 그놈은 그 집구석과 별개로 빚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도 안 나오고 승인도 안 나오고. 그런데 대출 한도가 나왔는데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나요? 저는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전부 거짓말인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이미 저번 주에 엄마한테 그놈이랑 헤어졌다고 말했고 컨테이너는 말 안 했습니다. 엄마도 별말 안 하시는데 상견례 때 그놈 엄마의 무례함과 무식함에 내심 안 내켜 했었나 봐요. 상견례 끝나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욕심이 좀 있으시네 이러시곤 다 맞춰드려야지. 하나뿐인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밑보이면 안 되잖니 하셨는데 차마 개 사육장 컨테이너까지 말 못하겠더라고요. 2년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막 먹먹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원섭섭합니다. 간략히 쓴다고 썼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더운데 건강관리차 삼계탕 좀 사 먹어야겠네요. 네. 개 사육장 컨테이너에 신혼집을 차릴 뻔한 충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